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자, 클래스 4라고 하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 사실 넘어갔죠? 넘어갔지만 그냥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기존에 있던 제이슨은 다 지워놨기 때문에 현재 들어있는 메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디 갔니? 자, 데이터가 여기 있네요. 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곳에다가 자, 저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영역의 이름은 템프 그대로니까 자, 저는 const el 템프는 document.querySelector 클래스 템프라고 하고 이곳에 파일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프로미스를 하시든 패치를 하시든 사실 뭐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얼 해서 넣으시든 상관은 없겠죠. 이미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미대로 프로미스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const 그냥 pr이라고 하나 쓰고요. 임의의 함수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자, new promise 라고 쓰고요. resolve 해서 resolve라는 i를 이용하면 그냥 요 함수를 수행하면 무언가 기능이 있었겠지만 제가 그냥 임의로 따로 기능을 전혀 준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수행하는 함수가 될 겁니다. 얘가 끝나면 다시 then 처리를 하겠죠. 자, 이건 제가 뭐 할 거냐면 여기 내부에다가 파일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는 수행을 해볼 겁니다. 파일을 집어넣는 수행이요? 생성을 하나요? 생성할 거고요. 불러올 건가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생성한다라는 얘기는 함수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냥 써보도록 할까요? 그냥 쓴다면 우리는 const mk div document create element 하고 div mk div는 set attribute 하고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을 그냥 1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mkdiv에 inner 텍스트를 1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let이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let mkdiv document create element. 자, 썼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쓸 수 없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함수로 만들어진 곳 내부에 써야 되죠. 자, 함수예요. 함수에다 동작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된 아이를 우리는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점 append 내용.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함수가 수행되는 내용들은 이곳에 자동으로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죠. 새로운 거 하나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점 then 다시 함수를 호출 다시 데이터를 수행 그럼
들어가겠죠. 또 집어넣어야 돼요. 자, 3번 정도 집어넣었어요. 그럼 3번 정도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잘 들어가는구나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데이터는 잘 봤더니 이것조차도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데이터였던 거죠. 그러니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내나 결과치가 똑같은 내용들이 글자 몇 개 빼고는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거 우리 함수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const fn mk div 예를 들어 함수로 만들어서 이곳에다가 쓱 복사 붙여넣기 복붙 그 다음에 이곳에다가 매개 변수의 이름을 그냥 name으로 써주면 이대로 그냥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안 쓰고 함수 수행 1 그 다음 다시 함수 수행 fn 하고 2 그 다음 다시 함수 수행 를 만들게 될 거예요. 자, 이전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나쁘지 않은 코드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냥 문득 드는 건 then 이란 함수 내부에 함수를 수행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함수를 호출해라 라고 하는 수행이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는 게 이런 함수를 여러 개가 수행한다면 가독성이 과연 될 것인가. 이거를 수행하는 어떤 내용이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양이 많아지거나 어떤 순차적으로 불러오고 패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과연 제대로 내가 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then이라는 것을 가독성 있게 잘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놓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썩 가독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니까요. 보고 있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수정을 해서 만들고 있는 것 뿐이죠. 네. 그냥 이거는 진짜 우리가 보기 위해 잘 보기 위해서 해준 형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단 신경이 쓰이는 게 있다면 요 에러가 났을 때는 몰라도 딱히 불러올 것도 없는데 프로미스를 통해서야 then을 쓸 수 있다라는 요건 조금 아쉬운 단점이 되겠죠. 보시는 내용은 단순하게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박스, 세 번째 박스를 어떻게 해라? 순서대로 만들어라. 이게 다예요. 아니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썼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게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그냥 각계 전투로 사용하시면 요거는 이제 문제가 조금 됩니다. 왜? 1, 2, 3, 4,
5, 6, 7, 9 하나 더 만들게요. 10. 사실 그냥 되게 단순하게 빨리 만들고 빨리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속도가 거의 큰 차이가 없어 다 들어갔을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첫 번째 함수를 제가 죽여놨군요. 이거는 살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다시 살려놨어요. 함수 첫 번째 1, 2, 3, 4, 5, 6, 7, 8 내가 뺐네. 자, 여튼 이렇게 되게 빨리 처리가 되는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이거 만들면서 또는 fetch로 불러올 때 순서가 뒤바뀌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뭔가 데이터를 좀 양이 많아서 거기 안에 데이터를 뭔가 집어넣는 과정에서 파일 생성하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순서가 꼬이면서 어떻게 꼬였다? 그냥 이런 식으로 꼬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1, 2, 3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1, 3, 2, 7 이런 식으로 뒤바뀌어서 순서가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해놓은 거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기 있는 promise 이용한 then 순차 진행이 필요해요.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면 더더욱 그렇겠죠. 네, 외부 데이터를 불러온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데이터를 불러오는 시간이 발생하니까. 한번 해볼까요? 외부 데이터를 불러온다 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제가 쓰진 않겠지만 그냥 불러온다 라는 전제 조건에서 여기 퍼슨 카드를 불러온다 라고 하면은 데이터 안에 퍼슨 카드 const 카드 데이터 URL은 하고 위치는 데이터 안에 person card.json 할 수 있잖아요. 들어있는 데이터 person card.json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무 JSON 데이터 아무 파일이나 가져오셔도 상관없습니다. HTML도 됩니다. 이걸 불러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fetch 내부에 promise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 아이는 아까 제가 만들었던 이 PR 함수와 동일한 개념이고 여기 위쪽에 있는 이 개념과 사실은 같은 아이예요. 이렇게 썼던 것처럼 그런 내용이 내장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여기다가 불러올 건데 만약에 안 불러오면 어떻게 되나요? 보죠. then 뭐 여기다가 내가 쓸 거는 저거 만드는 것 뿐이니까 괜찮겠지. 이상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fetch는 한 개의 아규먼트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매개체가 무조건 하나 필요합니다. 아이 뭐 아무거나 어떠나요? 1 불러왔지만 1은 뭔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 데이터가 무조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럼 데이터를 불러와서 집어넣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쓸 거는 2예요. 자, 세미콜론 없어야 되겠죠. 2예요. 3예요. 4예요. 이렇게 된다면 얘도 순서 없이 그냥 순서대로 쭉 갑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불러올 데이터가 달라요. 불러올 데이터가 달아서 첫 번째 불러왔고요. 자, 가독성 위해서 일부러 한 줄로 쓸게요. 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일부러 같은 데이터를 연결했지만 다른 데이터를 불러오는 상황이라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 중에 뭐 샘플 텍스트를 불러온다. 그리고 여기다가 const 자 이거 데이터 URL로 바꿀게요.
왜? 이렇게 쓸 거니까. 자, 첫 번째 거. 그러면 데이터 URL에 영어로 쓰면 되겠죠? 두 번째 거는 샘플 텍스트. 동일한 데이터 안에 샘플 텍스트라는 파일을 불러오겠다. 그러면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자, 세 번째 거를 불러오려고 봤더니 세 번째 거 뭐? 여기 있는 비디오 모달 해보죠. 비디오 모달. 자, 하나 더 하자면 괜히 생뚱맞게, 자, 전혀 다른 쪽에 있는 템플릿 안에 들어있는 누구? 뭐 여기 있는 슬라이드 에이리어 3.jsx 아무거나 불러온 거예요 사실은. 해서 불러왔다고 치면 각각 따로따로 불러온 거잖아요. 각각 따로따로 불러온 거기 때문에 불러온 속도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불러온 속도와 데이터 용량에 따라서 각각 다를 텐데, 그럼 1, 2, 3, 4라고 써있는 아이는 1, 2, 3, 4라고 제대로 불러왔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중간에 보이시나요? 자, 1, 2, 3, 4가 아니라 1, 2, 4, 3죠 3이 아니에요. 1, 2, 3, 4라고 숫자까지 넣으면 더 잘 보이겠죠? 1, 2, 3, 4 1, 2, 3, 4 4, 3, 2, 1 몇 번 새로 고침 하다 보면은 순서가 꼬여요. 괜찮은 것 같은데 1, 4, 3, 2 이렇게 뭐 제대로 나올 때까지 새로 고침을 누가 하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꼬이는 거를. 그럼 이거를 순서대로 만들 수 있게끔 패치를 다 하나하나 내내가 넣어주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있는 fetch를, 자, 혹시나 빠르면 천천히 할게요. fetch를 then을 연결하겠죠. then을 연결한 상태에서 그 다음을 수행해야 되니까 then이 들어가겠죠. 이 안에서 다시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 fetch를 불러오겠죠. 두 번째 fetch를 불러온 상태에서 then 수행하겠죠. 이 데이터가 끝나면 여기 달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오겠죠. 자, 여기도 1이라 써야 되는군요. 2고, 그럼 여기는 당연히 그 다음 거를 수행해 줘야죠. 자, fetch then 그럼 이 데이터가 끝나면 전체 내용이 끝날 테니까 .then 안에서 다시 함수가 수행돼서 동작.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암만 새로 고침해도 근데 안 되네요. 1, 3, 4, 2로 바뀌네요. 1, 2, 3, 4인데 1, 4, 3, 2로 바뀌네요. 얘네들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이 이 안에서 끝나면 then 하고 이 내부에서 fetch로 다시 불러옵니다. 그래야지 첫 번째 행동이 끝나고 두 번째 행동을 수행하고, 뭐 그거 가지고 바로 쓰는 게 아니니까 바로 썼어요. 두 번째 행동이 끝나고 세 번째 행동 수행하고, 세 번째 행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데이터가 무지막지하게 처리돼야 합니다. 네, 문제는 이게 콜백 지역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똑같죠, 사실. 콜백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setTimeOut은 해결은 됐지만 문제는 이제 콜백 지역에서 다르지 않아 버리는 때나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을까? 불러온 상태에서 다른 파일을 불러오고 다시 불러오고 수행을 할 때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나서 오케이, 나 수행했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다 없으니까 다음 거 하면 돼요 라는 수행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바로 async await이에요. 그 상황이. 자, 그러면 이 콜백을 해결하기 위해 주석 걸었어요. 야만 가지고 할게요. 데이터니까 이건 또 다시 저 위로 끌어올리면 되겠죠? 데이터는 맨 위로. 자, 그러면 async await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자,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async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async가 왜 들어가느냐면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await이라는 기능은 쉽게 말하면 이곳 진행 중인 내용이 끝날 때까지 뒤에 내용을 기다리게 하는 구문이에요. 여기가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어떤 함수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죠. 수행을 하니까. 이 함수의 내용이 진행할 때까지, 여기서 끝날 때까지 뭐 해라? await,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아이예요. 문제는 이 await은 그냥 쓴다고 되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나 이거 패치 수행할 건데, 자, 이렇게 만든 아이를 이렇게 써서 수행할 건데, 이것도 사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데이터 받아서 쓰긴 써야 되니까 이대로 쓸 거야. 근데 이거를 뒤에 내용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했더니 await 쓰면 돼 라고 해서 1, 2, 3 마찬가지로 1, 2, 3 썼어요. 오케이, 알았어 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await 쓰면 된다고 했으니까. 결과 볼게요. await is only 결국에 뭐 해라? async, 이 async랑 같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해석이 저거 안 되니까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죠. 밥하고 해서 쓱. await은 비동기 함수 및 모듈의 본문에서만 유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비동기 함수란 얘기는 async란 함수를 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함수에다 async란 말을 붙이면 이거 비동기예요 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돌아가는 건 전부 다 비동기예요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싸는 함수에서 일부러 감싼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async를 붙여야 합니다. 비동기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써볼까요? async예요. 그 다음에 펑션이에요. 그죠? 펑션은 가능하죠.
그랬더니 자 요거를 함수 그럼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붙이기 위해서 const 뭐 fn go 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문제는 이걸 수행해야 되니까 fn go. 자 그러면 제대로 될 것인가? 결과 볼게요. 1, 2, 3, 4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제 손가락이 끊어질 정도로 지금 계속 누르고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다른 걸로. 자 안만 눌러도 그대로 유지를 하죠. 자 귀 아프셨을 테니까 계속 눌러도 앞에 있는 아이가 끝나지 않으면 뒤에 게 돌아가지 않아요. 얘가 수행이 끝나지 않으면 뒤에 게 돌아가지 않아요. 에러 나면 에러 캐치까지 그래서 써주시는 게 좋고, 어느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것을 수행할 때 데이터 처리 수행 끝나면 왜 기다렸어? 오케이 너 다음에. 끝났어. 오케이 그럼 너 다음에. 그럼 다음에. 맨 마지막 건 사실은 붙일 필요가 없겠지만 왜요? 3번 다음에 무조건 4번일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이니까. 그냥 가동성 위해서 써준 거고요. 위쪽에 있는 불러오고 수행, 불러오고 수행, 불러오고 수행, 불러오고 수행, 이것보다는 시각적으로 훨씬 더 좋고 여러분 이해면에서도 좋겠죠. 단 어차피 함수를 불러와서 그대로 수행할 건데 함수 이름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No.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쉬운 방법으로 할게요. 어차피 이거 그냥 그대로 수행할 거라면 저는 즉시 실행 함수로, 즉시 실행 함수는 통째로 수행해라 라는 구문을 이용하시면 되죠. 이 화살표 함수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쓰셔도 되죠. 어떻게 쓰든 관계없이 이 중괄호 되어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함수 통째로, 어싱크는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통째로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위의 방법을 쓰시든 아래 방법을 쓰시든 관계없이 함수 자체를 어떻게 괄호 안에 묶어서 넣고, 괄호 안에 묶어서 넣고, 그대로 뒤에 수행하세요. 물론 따로 나중에 호출할 거라면 그때 하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그냥 바로 수행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시면 모든 데이터 해결이 끝납니다. 자, 이것이 async await 이라고 하는 아이죠.